안녕하세요. 기업 인수합병과 채권 추심 현장에서 20년 넘게 자유현금 흐름을 직접 계산하며 이 회사 진짜 주주에게 돌아갈 현금이 있나?를 매일 목숨 걸고 따져온 한주원입니다. 지난 37강에서 저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즉 OCF와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통해 이익의 질을 판단하는 법을 깊이 있게 다뤘죠. 오늘 38강에서는 드디어 현금 흐름표 분석에 꽂히자 제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믿는 단 하나의 숫자, 바로 자유현금 흐름, FCF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FCF, 즉 자유현금 흐름은 딱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회사가 본업으로 번 현금에서 생존과 성장에 꼭 필요한 필수 투자, CAPEX를 빼고 진짜로 남는 돈. 그게 바로 FCF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양의 값을 가지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라면 어떨까요? 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도 할 수 있고 자사주도 살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고 미래를 위한 성장 투자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FCF가 마이너스이거나 그 마이너스가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그 회사는 한마디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현금을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 FCF를 계산하는 실전 공식 3가지와 함께 투자자가 현장에서 이 숫자를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실제 사례까지 섞어서 방송용 리듬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입니다. 도대체 FCF를 왜 현금 흐름표의 꽃이라고 부를까요? 재무제표는 3가지가 있죠.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이익을 말해주고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바로 진실을 말합니다. 현금 흐름표 안에서도 OCF가 이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벌었나? 를 알려준다면 FCF는 훨씬 더 잔인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본업으로 번 돈에서 꼭 써야 할 투자까지 하고도 남는 게 있나? 기업은 투자를 안 하면 죽습니다. 설비를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 공장은 멈추고 기술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고 사람과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으면 낡고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CAPEX, 즉 자본적 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필수적인 투자를 다 하고 나서도 주머니에 남는 현금이 있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FCF인 겁니다. 자, 그럼 2부로 넘어가서 FCF를 계산하는 실전 공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딱딱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귀에 쏙쏙 박히도록 읽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공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직관적이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FCF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값입니다. 즉, OCF, 본업으로 벌어들인 총 현금에서 CAPEX, 공장이나 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투자 지출을 빼는 거죠. 이렇게 딱 빼면 투자하고도 남은 현금이 나옵니다. 이 버전이 좋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금 흐름표에 있는 숫자 2개만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회계적인 기교나 거짓말이 끼어들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실전에서 저도 이걸 가장 먼저 봅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회사의 현금 창출 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식입니다. 유지 보수 투자와 성장 투자를 구분해서 보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버전입니다. 기본 공식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KPX, 즉 자본적 지출에는 사실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지보수 KPX입니다. 지금 잘 굴러가는 공장이나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유지하는 데 쓰는 돈이죠. 다른 하나는 성장 KPX입니다.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 라인을 깔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처럼 회사의 몸집을 키우는 데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버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업으로 번 현금에서 일단 생존에 필요한 유지보수 투자금을 먼저 빼고 성장에 쓰는 돈까지 다 뺐을 때 진짜 남는 돈은 얼만가? 이렇게 보면 기업이 정말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할 돈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는 건지 그 속내가 드러납니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유지보수 CAPEX도 감당 못하면서 성장 CAPEX만 크게 잡는 회사입니다. 이건 낡아서 금간 공장 위에 새 공장을 올리는 격입니다. 결국 둘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3번째 공식입니다.
세후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버전으로 주로 가치평가, 특히 DCF 모델에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때 많이 씁니다. 생각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본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세금을 뺀 세후 영업이익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처럼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다시 더해주고 공장이나 설비에 쓴 실제 투자 지출은 빼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채권이나 재고가 늘어나면서 회사에 묶인 돈, 즉 운전자본 변동분까지 빼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본업의 순수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본다는 것. 둘째, 운전자본 변동까지 반영해서 이 회사가 정말 현금이 남는 구조인지 아닌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번째 버전은 미래 FCF를 추정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가정이 많아질수록 분석가가 숫자를 의도적으로 예쁘게 만들 여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첫 번째 공식 OCF 빼기 CAPEX로 기본 판정을 내리고 이 세 번째 공식은 미래 가치를 추정하고 검증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3부 FCF 해석의 핵심입니다. FCF는 단순히 플러스면 좋고 마이너스면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초보입니다. 진짜 고수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 FCF의 방향성, 즉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둘째, FCF의 성격, 구조적으로 남는 돈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착시인가. 셋째, FCF의 원인, OCF가 좋아서 현금이 남는 것인가 아니면 CAPEX 투자를 줄여서 억지로 남기는 것인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FCF가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CAPEX를 억지로 줄여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당장 FCF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만약 유지보수 투자까지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설비는 고장나고 생산 라인은 멈추고 제품 품질은 떨어지고 고객 클레임이 터져 나옵니다. 결국 나중에 훨씬 더 큰 현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눈앞에 이 FCF 진짜 실력으로 남는 돈인가? 아니면 미래를 팔아서 만든 돈인가? 그럼 4부에서는 FCF를 활용하는 실전 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FCF가 양수이고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최고의 신호입니다. 이 회사는 본업으로도 돈을 잘 만들고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하고도 현금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회사는 배당을 줄 여력도 생기고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이고 불황이 닥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갖추게 됩니다. 얘는 둘째, FCF가 OCF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OCF 즉 영업활동으로 1,000억 원을 벌었는데 FCF가 500억 원 이상이라면 투자하고도 절반은 남긴다는 의미죠. 이건 보통 CAPEX 투자가 과도하지 않고 현금 창출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OCF는 괜찮은데 FCF가 거의 0에 가깝다면 어떨까요? 그건 투자가 너무 과도하거나 유지 보수조차 힘든 업종이거나 혹은 투자의 효율이 떨어지는 회사일 수 있다는 경고 등입니다. 셋째, FCF-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FCF가 한 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건 대규모 공장 증설 같은 성장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이너스가 지속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FCF-가 지속되는 회사가 돈을 마련할 방법은 결국 두 가지뿐입니다. 은행에서 빌리거나 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겁니다. 즉, 차입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해야 합니다. 둘 다 주게는 좋을 게 없죠. 차입은 이자 비용을 키워서 이익을 갉아먹고 유상증자는 주식 가치를 희석시켜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넷째, FCF 나누기 당기순이익 비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로 이익의 질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000억 원인데 FCF가 800억 원 이상이라면 회계상 이익이 대부분 실제 현금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익의 질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당기순이익은 1,000억 원인데 FCF가 500억 원 밑이라면 이익이 현금으로 제대로 바뀌지 않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못 받은 외상값인 매출채권이나
팔리지 않고 쌓인 재고 혹은 자산 매각 같은 일회성 이익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째, FCF yield, 즉 시가총액 대비 현금 창출력을 보는 겁니다. FCF를 그 회사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게 만약 5% 이상이면 현금 창출력 대비 주가가 괜찮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 10% 이상이면 현금은 정말 많이 남는데 주가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강력한 저평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함정은 있습니다. 자산을 매각했거나 투자를 갑자기 줄여서 FCF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구간은 아닌지 반드시 걸러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M&A 딜을 검토할 때 FCF가 3년 연속 마이너스인 회사는 거의 예외 없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본업 자체가 현금을 못 만들거나 투자가 너무 과도하거나 운전 자본이 계속 돈을 빨아먹거나 비용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경우죠. 반대로 FCF가 꾸준히 플러스이고 심지어 증가하는 회사는 처음엔 가격이 좀 비싸 보여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현금이 그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현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담은 20초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보시든 이 5가지만 빠르게 훑어보세요. 첫째, FCF는 OCF에서 CAPEX를 뺀 값이다. 지금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둘째, 최근 3년 추이는 어떤가? 꾸준히 늘고 있나 줄고 있나? 셋째, FCF와 OCF의 비율은 어떤가?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나? 넷째, FCF와 당기순이익의 비율은 어떤가? 0.8 이상인가? 아니면 0.5 미만인가? 다섯째, FCF yield는 5% 이상인가? 그리고 그 FCF가 일시적인 착신은 아닌가? 이 5줄만 훑어봐도 그 회사가 정말로 주주에게 돌아갈 현금을 만드는 체질인지 아닌지 바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38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39강에서는 CAPEX, 즉 유무형자산 투자 규모를 자세히 뜯어보면서 이게 진짜 성장을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유지 보수도 못하면서 돈만 태우는 위험한 투자인지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인수합병과 채권 추심 전문가 한주원이었습니다. FCF를 볼 때마다 이 한마디를 꼭 떠올리세요. 이